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꾼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지사의 도전장을 낸 분과 함께 하는데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염태영입니다. 전에 수원 특례시장으로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 오늘 원래 스튜디오에 모시기로 돼 있었는데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가 워낙 극성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꼭 쾌차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다음에 꼭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예, 그럴 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먼저 경기도지사의 도전장을 내민 이유, 내가 왜 경기도지사가 돼야 하는지 출사표 듣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의도 정치와는 다른 민생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많은 고생을 하는데 정치는 늘 한 발 늦었죠. 현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여의도 정치 이런 식의 논리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재명 지사가 대전환을 이뤄낸 생활정치 또 민생정치 이런 것들이 더 활짝 피어나기 위해서는 경기도는 생활정치인이 우리 현장에서 뛰었던 그런 저 같은 사람이 더 적합하다 하는 생각 갖고 나섰습니다. 네, 현장 정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마 선언 직전에 예. 수원시 연화장에 방문하셨는데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하셨습니까? 예.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제가 청와대 당시에 국정과제 담당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화마을 외에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비가 있는 유일한 곳이 수원시 연화장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가신 길이 수원 연화장이었던 것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성금으로 추모비를 세운 건데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저에게 국가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이런 정신과 가치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늘 새로운 길을 나설 때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또 용기를 얻기 위해서 지지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인사를 드리곤 합니다. 네, 혹시 그 추모비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직접 드렸을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요? 어떤 얘기를 좀 하셨습니까? 예, 당신께서 열었던 지방자치 길, 제가 지방자치 30년이 돼서 이제 기초를 경험하고 광역을 통해서 완성을 하겠다. 그것을 지켜봐 달라. 저에게 힘을 실어 달라. 이런 그 기도를 드렸죠. 어, 아마 그 우리 여사님께도 전화를 드려서 그런 상황을 또 말씀도 드리곤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선거 캠프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까 합니다. 시민 예, 참여를 유난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슬로건도 그렇고요. 캠프의 이름까지 다 공모하고 계시고 예. 자원봉사 모집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마감은 됐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 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수원시정을 할 때도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적극적인 거버넌스 행정을 했거든요. 이번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도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시민 참여, 시민 선거 대책위원장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캠프에 많은 지원자가 몰려서 내부적으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경기도지사에 합당한 사람이 출마를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위를 해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민생 정치 시대 그리고 시민 선대위 함께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네. 언론에서 초반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후보 당내 경선에서 말입니다. 예, 두 분을 지목하고 있는데 예,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예. 뭐 저와 안민석 의원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어, 상대 후보들은 이제 우선 후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당내 경선. 예. 저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들의 나름의 역할이 있고 자치단체장은 또 생활정치인으로서 나름의 별도의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을 보면 양당 대선 후보가 더 두 분 다 국회의원 영선입니다. 한 번도 국회의원에 대본 적이 없는 분들이죠. 즉, 그 여의도 정치가 국민에게 준 실망 이런 것이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께 별 감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하나 예를 들면 2015년 지금부터 7년 전에 지금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시는 그 이철희 소장님이 당시에 이제 한 컬럼에서 중앙지 한 컬럼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민생 정치 상징이다 이런 컬럼을 써서 분투를 기대하고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이들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금 지났죠. 이번에 김영춘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대 담론의 시대가 가고 이제 생활 정치 시대가 왔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부산시장 출마를 사양하시고 정계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바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또 일자리, 삶의 고충 문제, 또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서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5선의 타이틀보다 자치행정 경험, 실력, 실적 이런 것이 이재명 지사의 뒤를 잇는 후보의 적임자 자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내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 외에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잘 예,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인데 이분이 예, 아무래도 대선 후보라서 지냈기 때문에 대중성은 이분이 좀 더 있는 편이거든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중앙의 일부 언론이 프레임을 그렇게 짜더라고요. 대선급은 급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잘했던 게 성남시장 8년의 경험을 통해서 된 거거든요. 중앙에서 높은 자리 갖고 온 게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그 접근의 방식인데 그것을 지금 이제 그렇게 혹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김동연 대표님 그 경기도 출마는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는 당원 자격을 갖추는 것부터가 필요하고요. 또 당원 당규에 정해진 경선 룰에 따라서 경선을 치르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당원 중심의 민주당이 그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뽑는 과정에 아마 동의하고 그 수긍하면 들어와서 같이 깨끗이 경선을 치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뭐 반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수원시장 지금 수원 특례시로 바뀌었습니다. 12년 예, 하셨고요. 현장에 강한 뭐 생활 정치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좀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다른 후보에 비해서 나는 이런 점에 강점이 있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후보들의 차별성이라면 첫 번째 현장 정치, 그리고 생활 정치, 민생 정치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여의도 정치와 달리 현장의 생활 정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생활 정치라는 건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정치는 또 한쪽 얘기를 듣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듣는 거고 민생 정치는 또 그러한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모두가 경기도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저는 시정 12년을 통해서 검증 가능한 여러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 경기도정을 누구라도 잘 펼칠 수 있다. 즉 민생 정치와 거리가 있는 여의도 정치 이것은 현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 잘하는 정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경기도정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일 잘하는 생활 정치인이 꼭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두 질문을 한꺼번에 좀 드려보면 예, 일 잘하는 정치 말씀하셨으니까 수원시장 때 내가 했던 그 정책 중에 이런 부분은 너무 잘 됐다. 이런 거 예, 한 두세 가지 꼽아주시고요. 그리고 예, 경기도지사가 돼서 이런 건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거 한 두세 가지 꼽아주신다면요. 예. 우선 저는 이제 무주택 다자녀 가구들에게 주거복지 사업으로 20년간 무료로 살 수 있는 휴먼주택 사업을 했습니다. 수원 휴먼주택 사업인데요. 8자녀부터 지금 5자녀까지는 마쳤고 올해 이제 4자녀 이상의 그 가구에 해당되는 사업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또 2013년 수원 생태교통 페스티벌 이런 개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행진한 길이 바뀌었는데 황골탈퇴한 행궁동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돼서 행리단 길로 만들었고 이것이 도시재생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됐죠. 또 수원역 성매매 직결지를 자진 폐쇄한 것 이것도 아마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K2G의 통합 우승 제가 유치부터 통합 우승까지 함께 이뤄내는 그런 자치단체장이었으니까 저한테는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경기도지사가 되면 꼭 해야 될 것이 우선 민생 대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많이 힘듭니다. 폐허가 된 전쟁터 같은 것을 재건하는 심정으로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다 제가 정책으로 차용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이분들께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지역화폐 정책이라든지 실질적인 손실 보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하셨는데 예. 뭐 SNS도 좀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와 그 염태영 후보와의 그 뭐라 그럴까요? 평행 이론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얘기를 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예. 예전에 같이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도 하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으로부터 사찰로부터 같이 탄압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깃발 라스코라 그러고 성남 FC와 수원 FC의 축구 경기도 있을 수 있죠. 아마 같이 그 12년간을 지방자치를 일궈오면서 숱한 일화들을 같이 갖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요즘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O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예.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요. 생각외로 좀 시간이 남았는데 예. 마지막 도민에 대한 당부보다는 그 질문부터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약들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경기도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다도 있고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도농복합도 있고 경기도의 시급한 현안 아까 코로나19 민생 얘기하셨는데 다른 게 하나 더 있다면요? 교통 대책입니다. 모든 것이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판이 짜여 있다 보니까 환교통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방사형 교통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서울로 집결하는 출퇴근이 너무 심각하고 그로 인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형편이 없어졌죠. 그래서 쾌적한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 시절에 공약한 GTX A부터 AF까지 그 외에도 다양한 서울로의 진입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연결 철도와 도로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